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방방골골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고 그 시각
전직 국회 소추위원이 된 정청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로 쓴 역사를 서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이것이 민심이요.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것을 증명해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감옥 속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반역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란 옹호, 내란 선동, 내란 부역자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정당은 대선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이제 죗값을 단단히 치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을 명심하고 신발끈 다시 묶고 전진합시다. 국민 여러분들의 도우미로서 같이 힘써준 국회 탄핵소추단 박은정 의원, 박선원 의원, 최기상 의원, 이영우 의원께도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패너는 출연자들은 다 줘요. 아, 예. 자, 정청래 의원 안 오셨는데요. 보니까 혹시 정청래 의원 다른 방송 출연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 시간이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예. 다른 방송 출연하고 지금 오는 길인 것 같은데. 자, 가만히 있어봐. 요걸 써야지. 자, 지금 집 나간 정청래 의원. 자, 빨리 새날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정청래 의원 다 이해합니다. 자, 오늘 한 30분 늦어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시기 전에, 며칠 굶으셨어요? 9일이요. 근데 얼굴이 약간 헬스하긴 한데, 워낙 두께가 있었나 봐. 제가 100kg였어요. 100kg였는데 이제 12.3 이후에 살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단식 들어갈 때 93kg로 단식을 들어갔는데 지금 몇 킬로예요? 87kg까지 9일 굶으니까 87kg까지 빠지다가 지금 이제 89kg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89kg? 예, 이게 우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면 와이셔츠가 제가 110을 입는데 윗 단추가 잠깁니다.
원래 안 잠겼어요? 이 윗 단추가 잠기는 게 가장 행복하고요. 변기 쪼리는 안 되고요. 좌변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팔이 길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행복함들이 또 소소한 행복함이 있고, 그다음에 옷이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대부분 옷이 작아서 못 입던 옷들인데 막 터질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컴플렉스가 배잖아요. 배가 나오니까 항상 단추를 잠그는데 이제는 단추를 안 잠가도 되는 또 그런 또 이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이를 구우면 진 사람 미쳐버릴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에 했던 단식은 이해되죠. 예. 아유. 근데 9일 정도로 그 실려가고 하는 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뭐 25일 정도. 예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5일 했죠. 그 정도 세월호 때 해야 이제. 정청래 의원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야. 그리고 저는 단식할 때 그 우리 천막 옆에가 서울의 소리 그 컵라면 봉사하는 천막이에요. 이런 나쁜 새끼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쪽으로 지나가면 그분들이 되려 미안해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단식하는 사람이 외려 컵라면을 먹는 사람을 놀릴 수 있구나. 맛있습니까? 향은 어떻습니까? 아니, 잘 삼켰습니까? 박수. 기립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야. 아이고. 참. 야, 진짜. 야, 이거 얼마만입니까, 이게?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시작하려고. 네. 이거 한 드세요. 이거 하나 드시고. 뭐요? 피로 회복이 최고야, 이거. 이거 이만큼 좋은 게 없어. 일단 드시고 하세요. 오늘은 방송 10분만 하라고 하셨는데 다 용서해드림.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 드세요. 나 오늘 2개나 주세요. 먹었어. 자, 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원이 최고다. 12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운명적인 거야 이게. 1, 2, 3. 123일 12.3 내란을 128만 만에 파면했잖아요. 그렇죠. 당원이 최고다가 123회 방송.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소름 끼치잖아요. 12.3, 123 내란을 일으켜서 죽었다. 4. 123일 만에 죽었다. 4. 1, 2, 3, 4, 1, 2, 3, 그냥 4. 1, 2, 3만 하세요. 자꾸. 아니 1, 2, 3, 4, 1, 2, 3, 4. 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저 아랫사람부터 할게요.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나오셨.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와이셔츠 윗 단추를 잠글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땡땡땡.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준비를 해와야지. 정청래 의원은 이틀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부터 먼저 했었으면 내가 원래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에 묻어가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형님. 오늘 컨셉이 묻어가는 양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먼저 시키니까 자.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 윤석열 탄핵 소추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탄핵사 정청래입니다. 탄핵사. 네, 판사, 검사, 변호사, 탄핵사. 네. 그 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내란 이전부터 윤석열 탄핵은 꼭 내 손으로 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20번쯤 했어. 결국에 약속을 지켰어요. 40분을 했어야 되는데 444. 자, 그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시키고 나서 했던 동영상도 봤고요. 이미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저 주말 무대에 올라가서 한 발언도 봤고요. 네. 자, 일단 윤석열을 탄핵시킨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구나. 또 신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국민을 믿었어요. 모든 것을 국민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광장의 민심을 느림보처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광장이 먼저 움직임이 있고 국회가 그것을 받아서 제도화시키든 입법하든 탄핵시키든. 그래서 광장을 저는 국회보다 더 예의주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광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대 중간에 올라오라는 얘기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겠다. 방송 출연도 안 했죠. 네, 방송 출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청래당과 함께 있으면서 사진 찍어주는 서비스만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가면은 저기 청래당 저 사실상의 대장이 네. 맨날 정청래 위원장 앞에서 그 집회 무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올라가고 싶으셨어요? 아니 안 올라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국민 승리 보고대의 마지막 보고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고 그리고 김현정 의원이 대협력위원장에서 그 무대 올라가는 의원들 어레인지를 하는데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올라가겠다. 그렇게 했고 5.18 때 광주에 그 제주 항공 참사 그 추모제 때문에 그 절에서 했거든요. 거기를 간 김에 갔어요.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 다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양분함 광주시당위원장이 하는데 관중석에서 정청래도 발언하라고. 근데 제가 안 했습니다. 괜히 욕했네. 아니 정청래 광주까지 내려갔는데 광주에서 무대도 안 올렸다고 막 욕했어요 진짜. 아니,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발언기도 안 좋다고. 예, 그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안 하셨군요. 예. 네. 그러면 양문석 의원은 9일 동안 단식하면서 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단식했어요? 아니 뭐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천막에 찾아와가지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울고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어느 순간 답을 못 하겠더라고. 말을 하면 다 틀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라고 물어볼 때마다 처음에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8대0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럼 결정적으로 트랙터가 남태령을 넘어왔다가 한 대가 전혀 수비를 안 받고 강화문까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트랙터가 강제로 이제 자문 터널 쪽으로 이제 밀렸었을 때 정말 순식간에 시민들이 수천 명이 그 자문 터널 쪽 입구로 몰려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제가 7일차였던 것 같아요. 단식 7일차인데 가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가녀린 사람인가 걔들이 툭 미는데 툭 밀리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어떤 몸싸움에서도 뭐 축구를 해도 그 국회에서 몸싸움을 해도 내가 몸싸움에서 밀려본 적이 없는데 툭 하고 밀리면서 휘청하는 그 장면에서 또 제가 단식 중이구나. 아무도 모르는 단식 중이구나. 이순신 단식했어요? 나의 단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니, 단식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원 오브 댐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자 여러분 화면 상단에 올해 대선이 있으니까 2배죠. 후원금에 농협 301-0273-2305-71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정청래 의원은 오늘 마감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아니 어떤 분이 탄핵시켜서 고맙다는 거겠죠. 500만 원을 돌려주셨죠. 500만 원 그대로 돌려드려요. 이야 멋있다니까.
자, 그다음에 저는 37,000원만 봤습니다. 네, 37,000원 이하로 해주세요. 신한 100-037-192395 양무석은 500만 원 받습니다. 안 받지 않잖아요. 봤습니다. 저는 정청래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넘었어. 와, 대단한 거죠, 그게. 54만 4천 네. 됐던데. 예. 자, 보세요. 정청래 TV, 양무석 TV도 구독 좀 꼭 양문석 TV는 몇 명입니까? 66,000명. 그게 정치적 비중이에요. 아니 근데 왜 하나도 안 늘었어? 그동안 직접 채널 바꿨잖아요, 채널을. 채널 바꾸 이제 10만 넘었을 때 채널 바꿔가지고 이제 66,000원 왔는데 제가 직접 이제 찍어 올리는 것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됐으니까 이제 직접 이제 또 아니 네. 직접 찍어 올리면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직접 찍어 올리지 말고 다른 좋은 영상들 올리세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쇼츠를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정청래 의원실이잖아요.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면 막 대박 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처음 본다님, 박혜준님 감사드리고요. 최지성님, 정청래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라온 하재님, 정청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실과 바늘리 고맙고요. 랑맨TV님, 정청래 탄핵 소추단장님, 양문석 의원님 파면시키느라 단식도쟁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새날 화이팅 당원 동지 지지자분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네. 정청래 국회 탄핵 소추단장, 국회 소추위원장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네. 기성 언론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음. 국회법상 저는 탄핵 소추위원이에요. 위원 네. 단장은 임의의 그렇죠. 임의의 단체를 만들어서 한 거고 그래서 국회법상 탄핵 때는 탄핵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추위원은 한 명이고 다만 이제 여러 당에서 소추단을 만들어서 변호사들을 도와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위원 한 명. 네. 근데 탄핵 소추위원장은 정확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이라면 위원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 위원이.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을 못 나가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탄핵은 이제 위헌성을 따지는 건데 법을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부분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알았어요. 아니 랑민TV가 서운하게 해서 멘트가 끊겼어 중간에. 그래? 아 그래요? 랑맨? 네. 랑맨? 우리 투쟁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까지 읽어드렸어요. 랑맨이에요, 랑맨. 랑맨. 랑맨 네. 언제 파마하나? 자,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송재옥님, 이분은 스위스에서 오셨는데, 자, 푸나님 이곳으로 두 분 의원님 후원해 주십사 부탁 스위스에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스포츠 보내고 이걸 후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요. 자, 말씀하세요. 이제. 아니 근데 우리 랑맨은 정말 그 헌신적으로 그 선거 운동도 하는 본인이 돈도 없으면서 여기에 수프채까지 싸는 거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랑맨이 뭐 이렇게 좀 요즘 돈 좀 벌었나 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마음 무겁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정청래 위원장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물론 국민들의 어떤 이게 당연히 있었는데 난 이렇게 완벽한 파면은 처음 봐요. 40대 0. 5가지 항목에 8가지 그렇죠. 8개 국회의원들이 40대 0을 냈단 말이에요. 와, 그거 보면서 저는 이게 실력보다는 나는 그건 두 번째고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실력은 두 번째고 어떻게 40대 0을 만들어? 근데 제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한 거 없습니다. 한 거 없고 윤석열이 탄핵 당할 짓을 많이 했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말 이번에 법률 대리인들이 훌륭했어요. 법률 대리인들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훌륭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의심도 갖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법리대로 판단을 해줬고 저기 보시면 5가지 쟁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가 5번째를 하자고 그랬어요. 뭔데요? 원래 4가지였는데 법관 체포. 저기 마지막에 있는 거. 네, 그거는
하나 5번째를 넣자 그랬어요. 네, 법관이 이번에 계엄 국면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건 아니었지만 예. 저 헌법재판관 8분이 다 판사 출신이에요. 법관 출신이에요. 근데 법관을 잡아가려고 그랬어? 아, 그러네. 그거는 심리적 감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더라도 저거는 5번째 쟁점화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보시다시피 동그라미가 40개가 저렇게 쳐져 있습니다. 32대 0 될 뻔했네. 사팔에 32. 그런데 비중이 좀 작았다 할지라도 그럼요, 그럼요. 저거는 어떤 것을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했냐면 헌법 77조 3항에 보면 합법적인 계엄일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노터치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함부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 헌법 77조 3항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법관은 따로 떼서 쟁점화해서 5번째 쟁점으로 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도 사부지부 폭동이 있었던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네. 근데 8대 0을 믿어 의심치는 않았는데 한 달 가까이 딜레이 돼버리니까 네. 순간순간 왜 찌라시에 귀 기울이게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20년 하면서 찌라시를 제가 직접 누가 전해주거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참모들 훌륭하네. 찌라시의 성역이죠, 제가. 절대 안 들어가. 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은 받아보는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비슷한 느낌의 조선일보도 그래서 안 보시는군요. 안 봐요. 찌라시라서. 네,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하고는 좀 그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언론판에 들어가지고 언론을 배울 때 네가 누구를 비판할 실명 비판을 할 때 이제 제가 한창 그 실명 비판으로 그 초기에 이름을 좀 날렸었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라. 그 다음에 누구를 왜 못 만나? 조선일보를 왜 못 만나? 그 조중동을 왜 못 만나? 걔들하고 술 마시고 조지면 되잖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찌라시나 조선일보를 봐요. 볼 사람은 봐야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질까, 어떻게 비판할까, 어떻게 저것들을 그 뿌리를 뽑아버릴까 이제 맨날 이 고민을 하니까 그걸 꼭 봐야 조지나 안 보고도 그게 조져야지. 아니라 양문석원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안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의원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 보고 조질 수 있는 정청래와 보고 조져야 되는 양문석의 차이는 구독자 수 55만 대 6만 5천의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40대 0을 이끌어낸 정청래와 나의 단식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우리 단식하는 차이란 말이에요. 야, 그 진짜 궁금한 거. 문영배 장관이 이제 읽잖아요. 쭉 네. 읽는데 읽는 사이에 감정의 동요는 없었죠. 네. 점점 확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22분 동안. 저는 이게 이제 판결문 원본입니다. 네. 114페이지. 제가 밑줄 그으면서 읽었는데 그 22분 읽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절차 적법 여부 가지고 따지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각하 사유. 라고 말한 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탄핵 소추의 대상이다라고 말할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판결을 시작하고 한 2, 3분 그 정도 됐을 때고 이게 8대 0이다 확신한 것은 뭐냐면 내란의 죄를 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영배 재판관이 이 부분은 탄핵 소추 사실을 추가 변경한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법을 달리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헌법으로 포섭해서 충분히 심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같은 획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했을 때
처음에 투표가 성립이 안 된 것은 418회 임시회고 이거를 의결한 것은 419회이기 때문에 회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요 적법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건 8대 0이구나. 그래서 한 5분 지날 때쯤부터는 표정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딱 나왔을 때 예.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때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특별하게 한 일은 없지만 국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밖에 집회 소리가 들린다면서요, 대법정에?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진공 상태가 돼서 안 들렸고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국역에서 환호하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날 제가 영상으로 돌려봤고 뉴스공장에서 생중계한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봤는데 그 박근혜 그 탄핵 그 선고문을 결정문을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끝은 똑같아요. 박근혜 탄핵문이나 똑같죠, 이번에 완전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것이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제 이게 마지막 클로징 멘트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막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광장에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와 하다가 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행복하셨구나. 속으로 웃었어요. 야, 그리고 그 반대쪽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뭐 물론 당연히 초상집이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윤석열 그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 변론기일과 11차례 심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마치 확신범처럼 그렇게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윤석열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변론 아닌가? 본인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렬한 극우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정확하게 그 영상에서 정리를 아무도 안 해주던데 역사의 정인이다 또는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국힘 쪽에서인지 우리 쪽에서인지 역사의 뭐라고 표현이 나왔어. 아마 저는 그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그 이 야유를 보낸 저쪽 그 윤석열 쪽 변호인단의 역사의 죄인이라고 들었는데 저게 그게 혹시 그 이야기는 못 들으신 거죠? 역사의 죄인 이런 건 없어요. 판결문에. 이 현장에서 이 자범처럼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들리고 싶었겠죠. 뭐 그렇게 들리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안국동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갔는데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북한 선배고 정말 김장하 선생이 진주에서는 정말 훌륭한 정말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근데 저희야 뭐 이제 공부를 못했으니까 장학금을 못 받았지만 이제 문영배 선배는 이제 그런 장학금을 받았는데 읽을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이 씹혀요. 경상도 사람이 그런가? 그리고 말이 몇 군데 씹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추려고 그랬나 하면서 11시 22분을 맞추려고 속도를 내다가 보니까 발음이 자꾸 씹혀. 그래서 호흡이 우리가 듣는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 입장에서 듣는 그 호흡하고 말하는 사람 호흡하고 같을 때가 가장 편한 건데 네. 계속해서 호흡이 나오고 자꾸 엇나가는 거야.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데 정황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발음은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이런 정황을 볼 수 있지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런 복모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 스타카토를 넣으면서 발음하는 모습들. 문영배 재판관의 억양이 독특합니다. 유니크해요. 아.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익숙해 했는데 이제 그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생경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주 익숙했어요. 계속 이제 심판정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저랑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진주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편안한 거 익숙한 그래서 제가 이제 거. 판결문 이걸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빌드업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다른 탄핵 사건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거 아니냐? 아니다. 한 것 그런 헌재에서 판결 마치 대법원 판례를 넣듯이 헌재 판결을 다 여기다 넣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나온 게 뭐냐면 설령 탄핵소추 의결에 일부 정책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25년 1월 23일 2024년 헌나 1참조. 이래서 구체적인 증거, 사례, 헌재 판결, 지금까지 내용 이런 것을 다 빌드업을 했어요. 빌드업을 했고 예를 들면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을 다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포고령 그거 별로 집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간 통행 금지는 빼라고 그랬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거 반박합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왜 뺐냐? 그거 빼고 그럼 다 실천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들통이라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박해요. 그리고 예산 문제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반박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결정문에 써놨냐면 아니 그것이 뭐 초유의 일이고 뭐 이례적인 일은 맞다. 근데 그건 2025년 예산이지 않느냐. 근데 계엄은 2024년 12월 3일 날 일어났잖아.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 근데 뭔 위기란 말이야.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상태를 보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도 있는데 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해? 팩트에 틀리게. 이것도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의원 소추단에서 보좌진들이 다 짜가지고 그걸 다 보내준 거거든요. 그걸 대체적으로 이제 인용을 많이 그래서 했어요. 소추단 변호사들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 우리 법률 대리인단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다 에이스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렇죠. 지성들이고. 에이스라는 단어는 그 김건희 때문에 좀 부적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엘리트. 뭐 최고 이런 표현을. 자 그런데 아 나 진짜. 그런데 이제 12월 14일 탄핵이 국회에 되고 그럼 법률 대리인단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제 임무였어요. 예. 근데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래서 손흥민으로 17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과 어울리는 받쳐줄 수 있는 어시스트가 가능한 팀 플레이를 할 것인가? 팀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폼 2개를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김희수, 송두환, 이광범 이 시니어 그룹. 그 다음에 실제로 변호사들이 다 잘난 사람들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왔어? 왜냐하면 때로는 복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잘난 사람들 다 뽑아내면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로펌 가면 다 그 대표급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될 만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팀플레이.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공명심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저렴한 변호사비로 매주 토요일 날 그 작전 회의도 짜고 전략 전술 회의도 하고 역할 분담도 하고 이걸 너무나 잘했어요. 안 계시면 박수. 네. 이걸 이끈 정청래 리더십 박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 할 때 변호사 9명 정도가 출전을 했거든요. 17명 중에서 절반 정도 왔잖아요. 그걸 자기들끼리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끝나고 너 무슨 얘기 할 거야? 발표해봐. 발표해봐. 그렇게 해서 각자 같은 주장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멋있다. 추렸대요.
어느 누가 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안 되죠. 자기가 다 해버리지. 근데 맞아요. 이거는 내가 빠지는 게 좋겠어요. 이거 나 안 하고 싶은데 이건 네가 하는 게 좋아. 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서 9명을 스스로 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요 다 잘 돼요 보면은. 잘 그리고 되는 이제 집은. 변론할 때 주신문이나 반대신문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자료조사하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뭐 선배 나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한 분 제가 기억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네가 다 해. 한 번 더 해. 이렇게 안 한 분도 있어요. 야, 예. 저쪽은요 저는 방송 분량 없어도 돼요. 형이 다 그러니까 해요. 저 말고 저쪽 윤석열 쪽은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될 만한 사람들 몇 명 나와갖고 김계리. 졸고 또 김계리는 이제 머리 넘기면서 이제 약간 연예인처럼 관종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집이에요. 그 집은 원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결정문에서 이제 감동적인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시민들과 충돌하게 만들었다. 이게 엄청난 죄다. 이런 내용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22분 동안 읽지 않았던 부분이 감동입니다. 이게 이 결정문이.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를 정말 민주주의 교과서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학교 교실에서 이거 시청시켰다면서요. 다 봤다고.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86조 87조에 보면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도 없고 국무위원이 될 수도 없어요. 일부러 그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내용을 넣어놨어요. 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넣어놨고 헌법 5조에도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이런 부분을 다 넣어놨는데 아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헌법 결정문이다. 예, 지금 우리는 정청래 무슨 추위? 무슨 추위? 겨울 추위? 탄핵 소추위요. 소추위. 유일한 한 명. 지금 우리는 탄핵 소추위원 정청래로부터 계몽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아무튼 저는 이 방송하면서 아마 지금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방송을 봤던 친구들이랑 예. 이제 우리 같이 이걸 하는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아마 평생에 느끼지 못한 그 3년간의 고생이 딱 그 한 방에 22분 한 방에 날아가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매일이 뭘 다 하고 윤석열한테 주먹으로 맞는 느낌이었잖아요. 3년 동안. 제가 이거 있잖아요. 조금 관련된 네. 부분에서 마침 딱 피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이번에 윤석열을 탄핵시면서 결정문에 선고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침 잘 됐네요. 국가 긴급권의 잠깐만요.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국가 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된 헌법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이 발동해서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되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국 현대사까지 다 보관을 했네요. 매우 놀랍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추천한 재판관이나 현 대법원장 도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이나. 근데 이거를 정영식 주심이 쓴 건가요? 이게 다 정리해서 정리를 한 거죠. 아 정리를. 기왕 읽은 김에 앞부분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그러시죠. 뭐냐면 읽고 싶은 대로 다 읽으세요. 이런 것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꿈에 생각 못해요. 우리 청리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 보세요. 이제 80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979년 10월 18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인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표현했어요.
항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 위 계엄 선포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 선포가 수반되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역사적 교훈 아니냐. 그렇네요. 이런 내용까지 다 지금 포함.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되면 개업 못 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아 그렇겠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장했던 문구 내용 등이 고스란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에 저 이게 파면되고 나서 극우 집회가 실방으로 자기 또 집회 현장에서 봤잖아요. 정광훈이 하는 말이 딱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8대 0이 가능하냐고. 앉아서.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측면이 있죠. 당연한 판결임에도 정의영식 뭐 김복형 조한창 자체도 이게 완벽하게 여기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장을 내가 설명드릴게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수야대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 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완전 교과서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경고성 계엄이었어, 호소형 계엄이었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발생하고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고성 계엄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이것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빗대서 이렇게 썼어요. 경고성 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계엄은 살인과도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를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나는 경고하였어.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경고성 살인이라고 존재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통렬하게 여기서 공박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지영님 감사하고요. 자 어쨌건 여기에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윤석열에 대해서 예. 물론 그 전에 수거 대상에도 이제 아주 명징하게 있는 사람이긴 한데 윤석열 탄핵만은 내가 시킨다는 게 내란 이전에도 법사위원장 한 이유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때 법사위원장 이제 1년 거의 돼가고 있는데요. 그 탄핵 법정에서 보면서 내가 계엄 유발자였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할 때가 많았어요. 법사위가 계속 두들겨 패니까 그러니까 못 참고 그냥. 특검 뭐 그리고 어쨌든 법사위 통과해서 보내간 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 뭐 검찰 특활비 뭐 삭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법사위원장 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가만있어 이게. 원흉이구만. 내란의 그래서 원흉이구만.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속으로 내가 계엄 유발자였나? 이런 생각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했는데 또 이거를 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탄핵 소추위원으로 또 와 있잖아요. 지금 법정에. 그래서 기분이 묘할 때가 많았어요. 그게 지금 저 온라인상에서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왜 1년만 하냐. 2년 하자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죠? 진짜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굉장히 있어요. 반가운 일이군요. 아니,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그 관례대로 하는 관례죠. 건데. 네.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1년 더 해라 1번. 1년만 하고 끝내라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쓰시는 분들 2번 쓰시는 분들 다 강태예요. 참. 그런데 기왕에 제가 말을 많이 한 김에 그동안 제가 말의 감옥에서 굉장히 신음했잖아요. 그 말의 감옥에서 석방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 그렇긴 하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나는 이제 석방됐다 말의 감옥에서. 그렇네요. 요즘 우리는 석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탈옥이라고 탈옥이랍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헌법 상식 일반 상식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인지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130개 조항인데요. 그럼 1항부터 130조까지 1조부터 1조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30조는 이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11조와 84조가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안 맞아요.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84조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대통령은 예외다.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 내용이에요. 헌법에? 네. 그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84조는 뭐냐면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11조는. 근데 대통령만은 특수하다. 이 내용이에요. 84조가. 84조가 뭐냐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서는 형사소치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만 예외예요. 84조가. 이게 왜 그럴까? 그럼 헌법을 잘못 만들었나?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외로 인정할 만큼. 네. 66조에 보면 대통령의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성, 계속성, 군 통수권,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외국을 대표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소추권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받지 않아요. 절도, 강도 이런 걸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조사받고 뭐 하다 보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은 봐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학술적 개념으로 보면 뭐냐면 11조는 법치주의예요. 근데 84조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적 절차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법치주의야 좀 양보해. 민주주의가 중요해. 84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로 뽑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형사소추권을 불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1조 네가 이제 앞서서 나가야 돼. 법치주의. 그럴 때는 민주주의도 좋지만 정국이 뽑았지만 안 되겠어. 민주주의 이번에 좀 양보해. 우리 법치주의가 나설게. 그래서 이번에 탄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명태균 게이트로는 탄핵 못 시키지만 내란은 탄핵되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우리 헌법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잘못이 없다. 헌법은 잘못이 없다. 어제 오늘 계속 제가 어제 주장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윤석열 박수 한번 더 쳐도 돼.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돌아오신 우리 청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거라니까. 나는 한 게 없어.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이.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근데 양문석보다는 조금 중요했던 사람이지. 그렇죠. 양문석 의원은 이제 저 가짜 뉴스 단속하고 또 9일 굶고. 그렇지. 여기 이제 양문석이 그릇이에요. 정청래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여튼 누군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멋있다 진짜. 도장 찍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위원장 정치 인생에도 가장 위대한 어떤 기억 아닐까 싶어요.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니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내 자신을 주의를 줬던 게 있어요. 건방 떨지 마라.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너는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할 뿐이야. 네가 뭐 잘났거나 네가 뭐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내가 내 자신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우리 청내가 바뀌었어요. 아니야. 원래 우리가 보기엔 건방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진짜. 네.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긴. 네, 저는 알부람입니다. 네, 알부람. 알고 보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네, 지금 우리가 그 방송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들 하는 소리들 나오는 게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공개 방송도 아니고요. 청내방에 우리 당해서 왔어. 청내당 핵심 지도부들이 오셔가지고 그 하는 소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네. 공개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그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이따 여기까지만 해요. 뭐 두고두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아마 이제 계속 제가 근데 월요일 날 나오니까 한 가지만 이제 좀 이제 물어봅시다. 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었대요?
그거는 추정.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저는 사실은 조각조각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말도 있었고 뭐 호수의 달 그림자처럼. 호수의 달 그림자처럼 시내류를 준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조각조각 맞추는 게 이제 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영배 재판장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야당도 그러면 되느냐는 식으로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충 설명이 있는데 이미선, 김영두 대 김복형, 조한창 두 사람이 대립한 게 전문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한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심판해라 이런 거고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문이라는 것은 전해진 문서, 그렇죠. 전해진 뭐 증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형사재판에 필요한 검찰 조사였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것만 증거로 채택하자. 그걸로 싸운 거예요. 다툼이에요. 그 다툼이에요. 파면이 아니다 기다가 아니고. 예.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증인들 나오면 변호사 입회했습니까? 본인이 자필 서명했습니까? 이거 다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채택하다 보면 그냥 보나마나 탄핵이잖아요. 근데 와서 진술을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검찰 조사는 다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다가 다 진술한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불리해. 그러면 헌법재판정에 나와서는 부인하거나 그 말씀은 제한됩니다. 이렇게 말을 아꼈잖아요. 그러면 부인한 상태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하다 보면 실제로 진실을 캐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가지고 엄청 싸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네. 근데 예를 들어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거기에 팩트와 진실이 다 있는데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말자. 그러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게 되면 너무나 많은 치열한 또 싸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씨름으로 치면 삿바 싸움. 이거를 굉장히 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났다. 네. 네. 자 어쨌건 헌법재판관들께도 당연한 결과였지만 감사드리지만 진짜 정청래 위원장은 몸이 고생한 것보다 마음 고생이 엄청 심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줬죠. 헌법재판관들이.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고. 여러분 화면 상단에요 계좌번호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채워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농협 301-0273-2305-71 이거 37,000원 이하로만 받습니다. 더 보내시면 안 되고. 자 신한 100-037-192395 양문서 구원에는 500만 원 쏴도 돼요. 네. 여기까지. 왜냐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 네. 네, 여기까지. 지금 어차피 결국 6월 3일 날 대선이 열리는 건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요. 아마 방송하는 시점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대선 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아마 수요일쯤 사퇴하겠네요. 느낌은. 이제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탄핵이 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아직 대선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를 사퇴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대선 후보가 대표의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경선하는 기간 동안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조직을 많이 만들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심플한 조직이 좋은 조직이고 활동력이 강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 전에 했던 것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쨌든 뭐 파면 선고 나고 오후에 의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는 당 대표가 거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날은 나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의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당 대표가 당대표로서 마지막 그렇죠. 예. 하여간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의총이죠. 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의총. 오늘 의총이 없었던 거고.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 그 미치겠네. 의총에서 마지막 의총일 수도 마지막 의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워서 꼭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쑥스러워. 근데 두 분께 제가 질문. 정치를 오랜 시간 동안 했거나 봐왔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위상만큼 강력했던 야당 후보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없죠. 제가 정치한 20년 동안은 최고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강력한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한국 현대사에서. 의상만 해도 못 한국 현대사에서. 예, 여론조사로의 압도성은 그 이명박 후보가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나 그다음에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준 게 아니고 반사 효과를 누렸던 그 상황이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오면서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본인이 만든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당헌이 주인이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당헌이 주인이다 해서 이제 당헌이 최고다라고 하는 123회의 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는 이 당헌의 주인이다라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당원들에게 그 효능감과 그다음에 그 속도감들을 또 던져주고 주권이 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또 서포트하고 때로는 매우 그 세찬 해초리를 들기도 했던 당원의 그 적극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이재명 당 대표 시기고 정청래 최고 박찬대 최고 그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요, 약간 네. 그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나왔었잖아요. 네. 방송에. 네. 근데 어떤 사람도 하늘이 덥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칼이 목을 들어가도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뭔가 한 500개 삼라만상이 뭔가 조화를 맞춰가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표와 둘이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3년 전 대선 때 인간 이재명을 잊고 내가 감상문을 쓴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썼냐 기억 안 나요 했더니 가물가물해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은 가난이 가장 큰 재산이었다. 멋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이재명은 그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의 탄압을 이겨내는 과정,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큰 자산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하늘이 냈어 이렇게 만들었다 스스로. 그래서 천하무적이 됐다. 그런 느낌이죠.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뭐 어쨌든 정청래 최고도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 나면 정말 이제는 언터처블 그 정치 지도자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뭐 저는 이제 그 당시 뭐 로버트 태권브이 된다, 마징가 제타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썼었는데 실제 그게 현실화되면서 전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런 꿈을 꿉니다. 이재명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즉 이재명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재명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이게 이제 그 표현이요. 권력과 권한의 개념을 이재명 대표로부터 처음으로 분리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권력과 권한을.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 표현도 이제는 그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재명이 운영하는 나라. 경영, 뭐 운영, 경영하는 CEO, 나라. CEO. 이제 이런 개념으로 국민 주권의 구체적인 하위 이 표현들과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재명이 경영하는 나라. 그 다음에 뭐 그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 이제 이런 개념으로의 그 정착 예. 과정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라는 맞습니다. 자, 근데 주말을 달궜던, 그러니까 좀 사실은 저도 개헌. 주말에는 좀 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체 신경 안 쓰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국회의장 발 개헌론이 나오는데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두 분이 앞에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걸 따라 비판은 뭐 내용은 다 알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날 저녁에 제가 좀 일찍 들어갔어요. 이제 그 단식 후유증도 있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 방 식구들하고 저녁 먹고 일찍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강아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제 배에 있는 일상 강아지. 회복인데 이제 그게. 일상 회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일은 먹방 사진을 올리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페이스북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그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개나리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차를 잠시 세우고 개나리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시 반에 서울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서 올라오는데 블루투스로 내비에 연결시키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자가 와가지고 안산에서 가천도로 빠져야 되는데 수원까지 갔다가 내비 때문에 그 문자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어느 놈들이 또 양문석을 좌표 찍어서 문자 폭탄을 날리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탁 봤는데 그 내용이 딱 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잖아. 아니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지지하기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 그 분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글이 표현이 부드럽게 나오겠습니까? 개헌 개나 줘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이제 양문석은 개나 줘라 그랬잖아. 나는 반대로세. 난 반댈세. 근데 역시 좀 약간 고급죠. 아니 55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6만 6천의 구독자를 가지고 저도 있는 이제 사람 차이지. 사실은 이 판결문을 못 읽어가지고 봐야죠. 봐서 그래서 일요일 날 2시에 이 판결문을 읽어야지 하고 국회에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국회 헌정기념관 쪽이 막혔더라고. 벚꽃 이제 축제를 하려고. 그래서 정문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상 회복. 나도 이거 빨리 읽고 그리고 벚꽃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사람들이 또 사진도 찍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하고 즐거운 오후 한때. 이를 좀 즐겨야 되겠다. 1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걸 빨리 읽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예요? 내각 자르려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개헌이야.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밤에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밤에 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잠 못 자고 읽은 건데 그래서 제가 난 반댈세. 이렇게 일필이지로 쓴 거예요, 제가. 뭐냐면 첫 번째 TPO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지금 막 탄핵해가지고 이제 내란 종식하자, 내란당 국민의힘은 대선에 나올 자격 없다. 그리고 내란당 해체하라. 이걸 이 깃발을 올려야 될 때 개헌의 깃발을 올리면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도피처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치 반민특위 자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역사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눈치 없는 TPO에 맞지 않는 거였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개헌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듯이 개헌의 주인도 국민이에요. 국민과 함께 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몇 개 합의해가지고 던져줄 테니까 찬반 투표할 거니까 국민 당신들은 투표나 해. 이런 방식이 어딨냐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요. 국민의힘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개헌을 제안하면 내란 종식이니 이런 게 쑥 들어가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진짜 불감청위원장 고수원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막 반기잖아요.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국민의힘이 좋아할 짓을.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과도한 사명감. 과도한 난갑병. 국가 서열 1위가 갖는 일종의 그 상황 주도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게 아니. 그리고 정치인들이 난갑- 쉽게 빠지는 늪이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가장 실패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압력이 있어요. 출마 압력이에요. 한 두세 명만 출마라 그러면 그 압력을 못 견디고 출마를 해요. 가장 잘 견디는 압력이 불출마 압력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이번에 불출마. 근데 그건 너무 잘 견뎌. 그리고 출마를 해버려. 마찬가지로 비슷한 건데 내가 해야 돼 이거. 역사적 사명감, 존재감 과시, 공명심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객관의 실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선되고 나서 첫 그 집회를 그 한남동 앞으로 갔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떠나면 수박이 된다. 이게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더불어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지 않으면 그렇지. 계급장 달린 고위층들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하면 현자 또는 기득권 그리고 고위직 고관대작 이들의 그 생각과 동화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아스팔트 출신이 본인 스스로가 귀족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실사고시에 입각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존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개헌론자들이 이 시기에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다 퇴물들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다 심판받은 사람들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떠나면 현장과 동떨어진 답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일 눈치 보는 게 당원들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 물고기가 저수지를 떠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개헌의 적기는 2030년이에요. 대선하고 지방선거 맞추면 됩니다. 그럼 딱 맞아요. 그럼 중간에 총선으로 중간평가 한번 하면 딱 되잖아요. 이렇게. 뭘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본인은 임기 단축 개헌 받아들이겠다는데 본인이 그런 위치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 2년 반? 뭐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알겠습니다. 정말. 자, 방송을 더 길게 하고 싶으나 진짜 피곤하실 것 같아. 우리 방송 진짜 아까 소름 끼치지 않으셨어요? 12.3 내란을 123일 만에 평정하고. 아니 근데 의외로 저는 어. 한 넉 달 동안 사람들 거의 안 만났어요. 안, 그러니까 만- 말하고 싶. 안 만나고 그러면 11시까지 네. 해요. 네. 혼밥하고 이제 술은 끊었으니까 대신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럼 칡뿌리를 캤습니다. 야, 그럼 뭐 와신 상담도 아니고 뭐에 칙신 상담. 아니 뭐냐면 칡뿌리 캐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체력도 길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내란의 뿌리들을 통째 다 뽑아버리겠다. 내란의 뿌리를. 그래서 칡 캐다 보면 얼마나 전투지가 생기는지 체력도 더 강하게 됐어요 지금. 이걸 사자성어로 발본세곤이라고 그래요. 얇은 세고. 자, 어쨌건 두 분 고생하셨고. 칡뿌리 캐다 보면 전투지가 생기고요. 이 내란 세력들을 뿌리채 뽑아야겠다는 그 신념이 더 강화됩니다. 이제 방송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청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저는요. 우리 방송 잠깐 안 나온다고 하실 때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냥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뭐 전화해가지고 상황이 어때요? 왜 탄핵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스트레스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정말 이 대타로 이제 이어서 방송을 하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정청래가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그 이 시간대 조회수를 10분의 1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동시 접속 몇 명이었어요? 뭐 2,500 뭐 지금 12,000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들도 생각밖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고생했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 정청래 쫓아가려면 가랭이 찢어져요. 나 안 쫓아갈 거예요. 사설 한 뒤에 그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안 쫓아. 아니 그리고 양문석은 허벅지 살이 많아가지고 다리끼리 부딪혀가지고 잘 못 따라오겠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돌아온 영웅한테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봬요. 네. 제가 부쩍 알베르 까미 프랑스 소설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거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했는데 실제로 과거 현재를 도왔고 5.18 광주 민주 영령 등 돌아가신 분들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죠. 프랑스를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2년 6개월간 있었던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히 척결하고 공소시효까지 없애면서 80년대 중반까지 철저하게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해자였던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관용을 베풀자, 용서하자. 그래서 관용의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반민특위 좌절 이후 친일파 척결을 한 사람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친일파를 끄집어내서 척결하자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번 내란 주모자, 내란 옹호 세력, 내란 선동 세력들은 역사적으로 청산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개헌을 말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우울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해방정국 프락치 사건을 빌미로 해서 반민특위를 좌절시켰던 해방정국의 과오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를 내지 마라. 당신들 전신 할아버지 아버지 당에서 냈던 대통령들이 다 어땠느냐.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하야했고 박정희 유신 독재 하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고 전두환 국보위 헌법 만들었다가 결국은 내란 혐의로 징역 갔고 노태우 부정 혐의로 징역 갔고 그리고 김영삼 IMF 국가보도 사태 일으켰고 이명박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 갔고 박근혜 탄핵됐고 윤석열 이번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됐어요. 국민의힘 전신 당신들의 선배 정당들이 만들었던 대통령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고 내지 말라고 후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불세출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우수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경호에 신경 써달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우리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지영님 감사드리고요. 이혜정님 감사드리고 이성계님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